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회차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안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 출제 포인트 확인하는 쪽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회의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아닙니다. 자, 정답 1번이겠네요. 쉽죠, 여러분. 국제사회는 뭐 세계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계 전체 모든 국가를 다 포괄하는 뭐 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 절차가 어려운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다수에게 물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죠? 중국 어딘가에서 시작됐다라고 알려진 이것도 확실한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를 온갖 전염병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떤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맞죠?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므로 특정 국가만의 문제를 또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헌법에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당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당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지역당,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당법에 의해서 지역정당 설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정당법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당 설립 배제 맞고요.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맞습니다. 여기도 뭐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배우듯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같은 것도 존재하고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의 권력기관을 균형해. 자, 일단 자, 여러분 정당은 국가의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공식 정책 결정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때문에 국가의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입법부라든가 자,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사법부 이런 데가 이제 권력기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데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거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비공식적 정치결정 참여자이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그래서 강조하는 법치주의. 이런 법치주의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자,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보다는 법의 내용과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뭡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정당성을 추구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고루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군사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군사도 더욱더, 여러분, 군사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고, 국가 차원의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다른 건 문서로 하면서 군사는 문서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도, 문서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정답 1번. 2번 감사원은 공무원 직무감찰도 있고요. 직무감찰, 회계검사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심의한다는 말이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자, 자, 여러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에 대해서 임명제청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해임 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건 말 그대로 제청이고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겠죠. 권한이자.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A, B, C 세 국가의 정당별 의석 분포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근데 그래프만 딱 봐도 자 여기 A국은 거의 뭐 이런 국가는 찾아보기 좀 힘든데 이런 건 일당제라고 얘기하죠. 일당제의 반대말이 복수정당제고요. 복수정당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자, 여러분, 딱 봐도 이게 300명이잖아요. 그쵸? 300명인데, 150명을 넘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양당제라고 얘기합니다. 양당제. 자, 양당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당제라고 얘기하죠. 과반수 넘는 정당이 없을 때 다당제라고 얘기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A국은 C국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죠. A국. 일당제는 당연히 다수당이 250석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다당제보다 다수당 횡포가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영국의 정당 구조는 B국보다 C국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미국과 영국 양당제 국가예요. 자, 그러니까, 자, C국보다는 B국에 가까운 거죠. 2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에 가까워요. 시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자, 제3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당연히 다당제죠.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A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라고 한다면요. 자, 그 다음에 이 제1당이 여당이 된다. 예, 당연하죠. 예, 의원내각제에서는 자, 여러분 다수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제에서는 또 다르죠.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